자,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시간은 교환계약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하나 좀 정리해 드릴게요. 교재는 73페이지 부분이거든요. 자, 7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73페이지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자, 계약 그럽니다.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게 좀 어려워요. 법률행위 그러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걸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본에 내용이 들어가면 나오는데, 계약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단독행위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올 건데, 용어 해설할 때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 한 개의 요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요 하나의 의사 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걸 단독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독행위. 그와 반대로 계약은 두 개예요. 두 개. 자, 예를 들어보면 갑이란 사람이 자기 집을 을이란 사람한테, 야, 내 집 팔고 싶어. 너 이 내 집 요 집을 1억에 살 생각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1억에 살래? 1억에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고급지게 이걸 청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이 괜찮다 이거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1억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보통 매도자가 1억에 팔겠다 그러면 매수자는 뭔가 한번 튕겨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1억은 너무 비싸. 내가 8천이면 매입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억을 제시했는데 8천이라고 변경을 가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야, 8천은 너무 싸다. 그러면 너 내한테 9천에 그럼 사라 하고 9천에 다시 제시를 해요. 그럼 당연히 요것도 없어지겠죠. 그럼 을이 9천에 마음에 들면 콜, 9천에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자, 정리를 해보면 요런 거네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갑과 을은 지금 뭐예요? 하나의 무동산에 대해서 내 집을 1억에 살 생각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갑은 분명히 자기의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에 살래요 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게 의사거든요. 표시를 했고, 을이라는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대립되다가 마음에 들면, 그래 알았어, 내가 당신 집을 1억에 사겠어요 라고 역시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럼 갑의 의사, 매수 제의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래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겠어요 라고 했죠. 요걸 우리가 승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승낙 그럽니다. 그러면 자, 청약과 승낙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이 어떻게 해요? 성립이 돼요. 성립이. 그러면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해야 돼요? 2개 해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민법상에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요게 있어요. 자, 어떤 계약이 있냐면, 계약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게 15개 계약이 있거든요. 그 15개 중에 우리 중개사와 관련된 부분, 첫 번째는 매매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교환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 요 세 가지가 계약의 종류 중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럼 여기서 좀 짚고 가자는 건 요거 하나예요. 어떤 거냐? 요 매매라는 거 우리 쓰죠. 매매는 흔히 많이 합니다. 문방구에서 볼펜 사오는 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갖고 오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내가 짜장면 하나 시키는 것도 매매가 될 수 있겠죠. 마트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 가져오는 거. 그럼 매매는, 자, 한쪽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물건을 주고요, 다른 쪽에 반대 당사자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한쪽에 물건, 한쪽에 금전을 주는 형태를 매매라 그래요. 자, 집을 가져오고 돈을 줘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 사갖고 오면서 돈을 줘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라는 물건을 가져오면서 대가를 지불해요. 그렇죠? 물건과 돈. 또 아니면 문방구에 가서 볼펜을 가져오면서 돈을 지불해요. 자, 한쪽은 물건이고 한쪽은 대금,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매매 계약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교환 계약은 그럼 뭐냐? 물물 교환이에요. 자, 갑이란 사람이 자, 이렇게 인천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 인천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인천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두 개를 바꿔요. 요거하고 요거를 바꾸는 형태, 요런 형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건과 물건이 교환된다 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교환계약 그래요. 그래서 교환계약은 매매와 다르게 물건 대 물건, 재산권과 재산권이 변동되는 형태를 우리가 교환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교환계약은 어떤 거냐? 당사 양쪽이라고 돼 있어요. 양쪽이 금전의 소유권 이외,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 요 재산권이라고 할 때 물건이에요. 재산권을 상호 서로 간에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도 물건을 주고 을도 물건을 주죠. 여러분들 시골 내려가 보면 그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뭐 주변에 그 주유소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유소 같은 걸 가끔 보다 보면 매매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하는 게 보다는 실제는 그 주유소하고 예를 들면 중소도시에 있는 아파트하고 두 개를 이렇게 교환하는 거. 왜냐하면 귀농귀촌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골 내려와서 먹고 사는 게 필요해서 그 아파트와 요 주유소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게 교환 계약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야 내가 요 커피 너 줄 테니까 커피를 줄 테니까 당신이 밥을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요거 내가 빵 줄 테니까 당신이 먹고 있는 뭐 빵을 줘. 물건과 물건이 바꾸는 건 전부 다 교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요것들은 유상 계약이고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쌍무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해요. 쌍무 계약이고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준용이란 말이 가끔 나오는데 끄집어다가 사용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법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매매 계약에서도 이 규정이 필요하고 교환 계약에도 그 규정이 필요한데 매매에만 규정을 두고 교환 계약은 없어요. 근데 요게 갖다 끄집어다가 같이 사용해라. 요걸 우리가 준용이라 그래. 준용 그럽니다. 법을 만드는 기술이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하나만 써놓고 나머지는 끄집어다가 사용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매매에 관한 규정. 매매는 뭐였었죠? 매매는 한쪽은 물건이고 한쪽은 대금이잖아요. 요게 물건과 대금이 바뀌는 게 교환이거든요. 아니 매매거든요. 근데 이 매매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요 교환계약에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는 재산권 이전과 동시에 금전에 의한 보충 지급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5억 정도 가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토지가 한 3억 정도 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5억이고 요게 3억인데 요것과 요것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만약에 둘이 교환 계약해버리면 갑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5억짜리 3억을 바꿀 때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2억을 요 현금으로, 요 현금이에요. 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맺어요. 그러면 여기는 5억이고 여긴 지금 물건 3억짜리에다가 현금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요 현금 2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보충금. 그래서 원래 물건과 물건이 교환되지만 요 금액이 좀 작을 때는 보충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충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얘가 매매계약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된 계약은 물건과 물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더라도 요건 교환계약이에요. 자, 교환계약은 물건과 물건이 바뀐다. 재산권과 재산권이 바뀐다. 근데 재산의 가치가 차등이 있을 때는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고 보충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매매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환계약은 자, 교환계약은 그랬어요. 자, 교환계약은 그래요. 교환계약은 쌍무,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하고요. 왜? 갑이란 사람 부동산, 을이란 사람 부동산,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하죠. 유상계약이에요. 대가를 지급하죠. 낙성, 승낙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진 않습니다. 분류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또 교환계약은 유상이고 일시적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시적은 임대차나 고용계약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고용계약은 그 회사에 취업이 되면 뭐 예를 들면 적게는 뭐 5년, 뭐 많게는 10년, 30년도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계속. 그건 계속적 계약이죠. 근데 이 교환계약은 일시적. 물건과 물건이 바뀌면서 끝나버리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라 하고 임대차도 보통 2년, 4년 이렇게 길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환계약은 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건 상대방의 물건보다 쌀 때 재산권 이전과 동시에 요 금전을 보충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걸 우리가 보충금 그래요. 보충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매매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교환계약, 재산권과 재산권이 변경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교환계약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어도 거의 60%가 끝난 거예요. 교환계약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